네, 안녕하세요. 리치비입니다. 앞서서 이제 어, 주식 이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야기를 앞서서 좀 했는데요. 이어서 파생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다가 너무 길어져서 좀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파생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이 왜 파생 시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지 그 이유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이 주식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현물이에요. 현물인데 이 시장이 요만하다고 하면 이 그 현물로 파생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크기가 수십 배 늘어납니다. 수십 배. 그래서 여기 이 파생 시장에서 변동성이 막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잠물결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가 오늘 이제 뭐 10% 떨어졌잖아요. 10% 떨어졌는데 여기에서는 거의 뭐 죽는 겁니다. 네. 100%, 200%막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 일반 투자자들이 이렇게 현물에 대해서 이 거래를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주식 투자라고 보면 이 파생 시장에 투자하는 건 이제 꾼들이에요. 꾼들이고 어떤 금융 기업 우리 뭐 연기금 연기금이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치로 하긴 할 거예요. 어떤 그 대규 그 큰 기관들 이런 것들이 이제 파생 상품을 씁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는 어, 그 어떤 그 금융 투자사에서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하면 현물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오르기만 하면 좋은 거죠. 네, 공매도 치지 않은 한 이제 현물은 기본적으로 오르기만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이 손실을 상쇄하는 것, 손실을 이제 뭐 상쇄라고 하죠. 이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파생 상품에 투자합니다. 이거를 그 손실 상쇄하기 위한 전략을 이제 해칭 전략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뭐 이런 거죠. 현물을 오르는데 베팅했어요. 그런데 혹시 이럴지도 모르니까 이제 하락에 조금 베팅해 놓는 거야. 하락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오르면은 이거는 없어지고 이거는 이제 손실이죠. 근데 그 규모가 작으니까 그 수익을 상쇄할지라도 수익을 약간 감소시킬지라도 어쨌든 수익이 나는 구조고 그리고 이제 이 떨어졌을 때 해칭 전략 파생 상품은 좀 뭐랄까 더 크게 수익이 나요. 네, 해칭 전략 이제 파생 상품으로 쓰게 되면 떨어지면 더 크게 수익이 나게끔 그래서 손실도 원래 10% 맞아야 되는 거지만 한 3%로 줄일 수 있는 뭐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이제 해칭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금융 투자사들은 현물과 그 파생 상품을 같이 하는 게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이제 그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낳게 됐냐 좀 뭐랄까 불공정 거래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일단은 이 파생 시장 파생 상품에 대해서 좀 뭐가 있는지 그 알아야겠죠. 파생 상품은 선물 그리고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뭐
선물 시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옵션은 이제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 선물이 뭐냐면 영어로는 퓨처예요. 그, 그 미래 가격. 우리가 이제 주식 현물이 있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오늘 뭐 그 삼성전자가 삼성이 22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건 현물 가격이죠. 현재 가격, 현재 그리고 현물이니까 그 실제 물건 뭐 하여튼 그 실제 주식 가격을 이제 22만 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오늘이지 오늘. 그러면 그 3개월 뒤에 3개월 뒤 미래죠 미래. 그래서 이게 영어로 퓨처예요. 퓨처. 그래서 이거를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은 뭐냐면 선자가 이제 뭐 미리 앞 뭐 그 이런 쪽이죠. 그래서 이 오늘 가격이 22만 원인데 여기에 3개월 뒤에 50만 원이 될 거야. 2 아니야 22만 원 그대로일 거야. 3 아니 뭐 10만 원으로 떨어질 거야. 이 가격이 있어요. 50만 원짜리 선물이 있고 22만 원짜리 선물이 있고 10만 원짜리 선물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 가격이 무수히 많아요. 뭐 100원 단위로 있어요. 그래서 이 선물을 3개월 뒤에 50만 원이 될 거야라고 오늘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 근데 내가 직접 계약하냐? 아니에요. 이게 이미 계약을 이 되어 있는 계약서를 거래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무슨 계약이냐? 계약서죠. 선물 계약서인데 여기에는 조건이 들어가요. 3개월 뒤 이제 정확히 날짜가 돼 있겠죠. 1번 같으면은 이제 50만 원에 사겠다는 계약서예요. 3개월 뒤 50만 원에 사겠다. 이제 계약서니까 계약금을 내야 이제 계약 체결이 되잖아요. 계약금은 이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 정도만 내고 3개월 뒤에 50만 원에 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뭐 50만 원이라고 하지 말고 이거를 20만 원으로 해보죠. 22만 원. 22만 원에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22만 원 아니고 22만 원에 사겠다. 오늘 가격 22만 원이니까 3개월 뒤에도 22만 원이니까 이제 똑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계약금은 10%니까 2만 2천 원을 주고 선물에 투자합니다. 22만 원짜리니까 그 22만 원짜리를 그 2만 2천 원에 사면은 되게 싸게 사는 거죠. 그런데 3개월 뒤 그 22만 원짜리예요. 22만 원. 22만 원짜리인데 3개월 뒤에 5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2만 원. 근데 여기는 10만 원이었어요. 내가 계약이 이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 날짜가 됐습니다. 3개월 뒤라는 날짜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9월 26일이라고 하죠. 그냥 어림 잡아서 9월 26일이 돼서 내가 22만 원에 사기로 했는데 삼성전자가 50만 원이 됐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2.2만 원 그러니까 2만 2천 원을 가지고 요 차익이 얼마죠? 네, 28만 원이죠. 28만 원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2.2만 원 가지고 28만 원을 번 겁니다. 그럼 몇 배야? 거의 10배가 넘잖아. 10배로 이렇게 사게 된 거예요. 반대로 22만 원이 아니라 여기 이제 22만 원에 선물을 계약했는데 10만 원이 돼 버렸네? 그러면 이 차익이 얼마예요? 12만 원이잖아. 마이너스 12만 원. 그러면 2만 2천 원을 가지고 마이너스 12만 원의 손실이 생긴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9만 8천 원 빚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 시장, 특히 이 파생 시장은 막 그 뭐 10배, 막 100배도 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원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물은 그냥 내가 다 잃으면은 그냥 0원으로 끝나. 근데 선물은 내가 이 돈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요. 그래서 가끔 이제 주식시장 폭락하고 이러면 막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초보자가 욕심에 그냥 주식을 현물로 투자를 시작합니다. 근데 막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장에서 이렇게 딱 샀는데 운이 좋아서 그냥 올라갔네.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요. 자만감. 그래서 야, 이 정도라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거니까 내가 선물 한번 해볼까? 왜냐면 이 주식이 이 자신감이 생기면 그 어떤 그 주식꾼들 그리고 증권사에서 이 선물 투자 계속 소개를 합니다. 소개하고 홍보하고 노출시켜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내가 여기 요만큼 운으로 버는 실력 가지고 선물로 들어가는 거지. 선물로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잃어버린 거는 그냥 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무한대의 길로 가는 게 이제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파생 상품 이 선물이라는 건 오르면 진짜 100배씩 벌어요. 떨어지면 마이너스 무한대. 빚이 그냥 뭐 이걸 그냥 아예 그냥 파산해 버리는 거죠. 왜냐면 원금보다 훨씬 더 많은 손실이 생기니까 진짜 자기 원금에 수백 배까지 막 생깁니다. 뭐 수천 배까지 생겨요. 그게 이제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기관들이 뭐 금융사들이 이 현물 시장에 가격 영향을 줄 수 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이 선물로 돈을 엄청 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움직여지냐? 아까 이제 제가 현물 할 때 뉴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생 시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누가 벌거나 빚을 떠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가 빚을 떠안아야 얘가 버는 거고 얘가 벌었기 때문에 내가 빚을 진 겁니다. 그래서 완전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로섬. 그러니까 현물은 그게 아니죠. 잃으면 다 잃거나
뭐 오르면은 다 버는 거죠. 근데 파생 시장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여기에 기존에 이제 그 자본력이 큰 큰 손들 있죠. 큰 손. 큰 손들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조그만 개인들이 이제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기려면 어떻게든 이겨야 돼. 이겨야 죽지 않는 거예요. 이기려면 현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매수와 뭐 매도 버튼 한 번씩 누르잖아요. 아마 대부분 뭐 매수 매도를 해도 뭐 억 넘는 사람은 거의 없지. 그리고 뭐 진짜 많아봐야 몇 천만 원, 뭐 몇 백만 원 정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루에 거래되는 게 한국만 뭐 한 300조 됩니다. 100조에서 100에서 한 300조 원이 돼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데서 내가 몇 백만 원 해봐야 이 현물 시장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자본력을 갖고 있는 큰 손들 있죠. 뭐 국제 글로벌로 뭐 블랙록, 또 뭐 JP 모건, 또 뭐 있죠? 뭐 뱅가드 그룹, 뱅가드, 또 골드만삭스. 이 개별 기업들이 그 움직이는 자본이 그 한국 외환 보유가 보다 큽니다. 보유보다 여기가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 큰 손들이 자본을 뭐 현물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오늘 뭐 외국인이 팔았니? 뭐 샀니? 샀다. 뭐 팔았다. 뭐 이런 뉴스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시장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로 주식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오르면 이제 이 현물이 오르는 거예요. 여기 근데 그 기저에 이 파생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상승의 뭐 그리고 하락 베팅한 애들은 그 청산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죽는 거지. 여기는 이제 돈을 벌고,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면 하락에 베팅하는 애들이 다 죽어서 없어졌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여기에는 파생 시장에는 벌거나 아니면 빚을 떠안거나 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빚을 떠안는 애들이 이제 시장에서 퇴출이 됐어요. 그럼 상승의 베팅을 계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편에서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반대편이 없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분기점에서 여기 있는 애들이 완전히 이제 수익을 실현하고 이제 종료시키는 거죠. 종료시키고 얘네들이 어떻게 가냐면 반대로 이제 하락에 베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뒤늦게 들어온 애들 그 사람들은 이제 상승에 베팅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자본력 큰 손들이 상승에 베팅을 했지만 이 분기점에서 전환돼요. 전환되면 이
글로벌 금융사들이 이제 반대로 베팅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하락에 베팅하는 애들이 없어. 돈을 빼올 데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밑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파생시장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보통 3개월마다 만기가 와요. 이제 뭐 그게 이제 1월, 3월, 6월, 9월, 12월. 1월은 아니구나. 1월은 이제 지울게요. 이제 1월부터 시작해서 3월, 그리고 6월, 9월, 12월 이렇게 분기 단위로 선물이 만기가 찾아와요. 그래서 만기에는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현상이 발생되냐면 그 예를 들어서 주식을 올리기로 마음 먹었어. 그러면 파생 시장에서 지금 주가가 여기 있다고 치죠. 파생 시장에서 올리기로 마음 먹었어. 그럼 한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이쯤 올리는데 베팅을 해야겠다. 여기 이제 선물을 계약을 해요. 선물을 계약합니다. 그리고 그 이렇게 올리는 거지. 올리는 거지. 그래서 이때 또 여기 선물이 한번 중간에 만기가 있으니까 그냥 바로 올리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렸다가 내렸다가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산 다음에 여기서 그냥 쭉 올려버려요. 쭉 올려버려. 그러면 이제 여기 미친 척하고 미친 듯이 사람들이 막 달려드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상승 포지션을 상방 베팅을 청산하고 이제 자기네들은 여기 이제 하락에 선물 베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이제 하락에 베팅했던 애들이 다 죽었어. 돈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또 올라가는 척 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버리는 거죠. 그냥 내려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샀던 사람들이 이제 또 다 죽으면서 하락에 선물 베팅한 친구들한테 이렇게 돈을 벌게 만들죠. 그래서 이 주식 현물 시장의 차트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엘리어트 파동, 뭐 유명한 거 있어요. 1파, 2파, 3파, 4파, 5파 뭐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움직이면서 상승을 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왜 생기냐면 파생 시장 논리 때문에 그래요. 즉 이제 선물 포지션 문제예요. 이게 포지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3개월 뒤에 내가 상승에 베팅했냐 하락에 베팅했냐 이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 이 싸움 파생 시장이 이제 돈을 벌고 좀 빚을 떠안고 이 싸움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파생 시장에서 처음에 이렇게 자, 좀 지우고 합시다. 처음에 그 여기서 올리기로 마음 먹었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뭐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상황이 바뀌었네. 예상대로 사람들이 하락에 상승에 베팅하지 않고 여기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떨어지는데 베팅하네. 아니 상승하는데 베팅을 해야 내가 이제 다 팔고 나는 하락을 베팅하는 건데 여기서 벌써 하락에 베팅해 버리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원래 이렇게 가야 될 경로를 중간에 그 변동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여기서 하락에 이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에 베팅을 했다.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지금 얘가 이겨버리면 얘는 빚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얘보다 더 많이 내려요. 그래서 얘보다 더 내려감으로 해서 이 차이만큼 얘가 죽어버리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뭐 더블 탑을 형성하고 이렇게 훅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주식 차트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PC 뭐
뭐 한 대, 뭐 세 대, 네 대, 뭐 10대를 굴려도 그 이 골드만삭스, 그다음에 뭐 블랙록, 그다음에 글로벌 헤지 펀드들, 이런 펀드사들의 이 정보력 있잖아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차트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니 앞으로는 뭐 조정을 받고 위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해서 뭐 이게 뭐 N자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올라가다가 떨어졌어. 근데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또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은 M자로 또 떨어지고 또 이렇게 얘기해. 그럼 그럼 오른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야. 또 이렇게 되는데 안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 그러면은 뭐 W자로 이제 그 더블 바텀을 형성하고 또 올라간대. 이게 무슨 그 이 사기냐고 사기. 그러니까 차트 이런 거 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뉴스 얘기하려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 뉴스 뉴스에 대해서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 금융사들, 금융 투자사 입장에서는 현물 시장 어떻게 분위기, 그다음에 뭐 영향력, 이런 거를 행사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뭘 갖고 있냐면 대부분의 언론사 있죠. 공영 아닙니다. 언론사는 공영인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언론사는 그 주식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강의에서 그 이 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금융투자사가 언론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뭐 CNN부터 뭐 워싱턴 포스트, 그 뭐 이런 곳들 있죠. 유명한 데들, 뭐 블룸버그, 뭐 이런 곳들이 이 금융투자사, 메이저 금융투자사들의 그 주주, 그 금융투자사들이 주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말하고 싶은 거를 언론에 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유명한 그 CEO들 나오죠. CEO들 나오고 뭐 그 기업 대표들 나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주식 전망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자기네들 이제 파생시장 포지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생시장 포지션 때문에요. 자, 이거를 보고 대한민국 이제 언론사들이 신문, 방송, 그다음에 또 뭐랄까 유튜브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고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만듭니다. 또 이거를 보고 그 뭐 중소형 투자사들이 리포트를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거는 유튜브. 그래서 뉴스나 유튜브 이런 거 보고 들어가면 끝물이라는 거예요. 와, 지금
그 이런 파생시장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계속 접할 겁니다. 또 또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유튜브나 뉴스를 본 친구가 친구를 보고 또 친구 이야기 듣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